안녕하세요. 톡톡코인 365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희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하이드로 코인인데요. 하이드로 같은 경우에 딱 이제 이 코인의 이름을 딱 들어보셨을 때 뭔가 뭐에 관련된 내용의 코인이지라고 하시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드로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개념 같은 경우는 일단 물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뭐 요즘 각광받고 있는 뭐 하이브리드 차처럼 뭐 뭔가 많이 내가 들어봤던 그리고 하이드로 뭔가 물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도 이 코인을 처음 접해 보았을 때 아무래도 뭔가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원을 그 그리스어에서 이제 물과 관련된 하이드로를 좀 따와서 만들어진 코인이고, 실제로는 좀 에너지와는 상관이 없는 코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이드로라고 하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딱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Welcome to the Financial Web 3.0에서 금융과 관련된 뭔가 코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물과 관련된 이런 하이드로를 이용했는지를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금융에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해당 회사에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다양하게 어떤 금융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아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이름이 어떻게 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만들어내는 그리스어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소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에서 가장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분포를 함과 동시에 가장 가벼운 물질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아무래도 금융 부분에서 우리 이 지금 만든 하이드로가 좀 앞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좀 만든 이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하이드로젠 API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필수적인 금융을 만드는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동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금융이 아니라 금융과 그다음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 라이프를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함께 발맞추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만들어졌던 목적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요 핀테크를 구현하려고 하기 위해서 너네가 구체적으로 하는 목표가 뭔데? 라고 보게 되면,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에코시스템을 좀 조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 더 낮고 더 간단하고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고 그리고 더 뭔가 가치를 줄 수 있을 만한 파이낸셜 프로덕트를 만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좋은 말들을 막 갖다 붙여놓은 그런 느낌인데요. 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뭐 투명성 같은 부분은 일정 부분 뭐 활용이 되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알트코인들이 그렇다 하는 것처럼 보다 뭐 빠르게 가볍게 이제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 상에 있어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중산층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기존에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위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심겨졌는데,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이 모두 오픈소스 안에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중상층의 확대를 좀 노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이드로의 목표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304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50억 원에 이제 해당을 하고요. 한 개의 이 하이드로의 가격은 0.004로 우리 돈으로 5원 정도에 이제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많이 가치가 좀 하락한 상태이고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큰으로서 토큰 순위에서는 20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로가 이제 유통되어지는 마켓을 살펴보시게 되면 비트포렉스에서 전체 50% 정도의 물량이 샀다 팔았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3위에는 우리나라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약 17% 정도가 거래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요 플랫폼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텀, 그 다음에 하이드로, 그 다음에 아이언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부분은 하이드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하이드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은 바로 애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핀테크 기술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핵심적인 코어 기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사용자와 그리고 개발자를 좀 연결해 줄 수 있을지 한번 플랫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텀입니다. 하이드로젠 애텀 플랫폼 같은 경우에 있어서 REST API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좀 제공을 해주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서비스에서 있어서 반드시 좀 필요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API를 가지고 있으면 개발자들이 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좀 유용할 거고요. 그러한 기술들을 좀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징적인 부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자인데 원자를 이루고 있는 그런 원자 핵과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전자로 이렇게 API를 좀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뉴클리어스 API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디지털화에 있어서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을 확고하게 해줄 만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만 딱 보셔도 얘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좀 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함께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authentication,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현재 이제 은행들에 있어서도 많이 좀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뭐 홍채, 지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서 나임을 인증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해당 기술도 이제 API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클라이언트 온보딩인데요. 기존의 플랫폼에 있어서 새롭게 유입되는 고객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 안으로 안착시켜준다. 새롭게 신규 고객을 모집해주는 그러한 새롭게 등록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계정이겠죠. 어카운트를 만들게 되고 뭐 단일 어카운트를 쓸 수도 있겠지만 어카운트 안에 또 서버 어카운트라던가 여러 개의 어떤 계정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자산이 모였을 때 그 자산을 투자의 용도로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보완성을 갖추고 그리고 일정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할 수 있는 API도 현재 만들어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내가 자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운용을 했을 때 운용 성과를 나타내 준다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혹은 손실이 발생했다처럼 퍼포먼스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고 팔고 그리고 혹은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명령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고 마지막으로서는 이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지 고객으로부터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설문조사 과정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뉴클리어스 API의 특징이었고요. 지금부터 볼 과정 같은 경우는 프론톤 API입니다. 그럼 앞에서 이용했던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내가 좀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리스크 스코어링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위험한지에 대해서 시각화 지수로서 좀 보여지는 것인데요. 단일적인 측면 그리고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점수로서 좀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내가 리스크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골 트래킹 같은 경우는 내가 설정해놓은 목표치에 도달함에 따라서 얼마만큼 진척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예상과 다르게 좀 길어질 것이다, 짧아질 것이다 여러 변수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왔던 과정들을 쭉 따라가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떠한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한쪽 방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서 다시 나의 자산을 정말 뭐 100배 극대화 시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맞추면서 이제 안정성도 함께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의 자산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렉트로닉 API인데요.
당연히 해당 플랫폼을 이용함에 따라서 이제 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거나 혹은 여러 개의 질문들이 올라왔을 때 FAQ 기능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케팅 광고 기능, 그리고 여러 문서들을 갖다가 전자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있어서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인텔리전스를 좀 높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API 기능들을 좀 종합해서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하는 부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뭐 ICO를 진행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KYC 기능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뭐 이러한 KYC 기능,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능, 혹은 뭐 내가 리스크를 포트폴리오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가 높아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들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저축하는데도 해당 플랫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명보험이라던가 손해보험 같이 이제 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개인의 인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뭐 아까 보셨던 인증 작업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손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앞서 보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의 약간 웰빙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축이 뭐 많은지 혹은 뭐 보험이 없는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점수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나의 어떤 자산 구성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시각화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뭐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장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 API 중에서 이제 개발자의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좀 선택을 해서 이제 새로운 앱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특징적인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이드로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앞서 보았던 애텀에 있었던 여러 가지 API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드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물과 관련된 이제 용어를 좀 썼다라고 했는데, 뒷부분에 있어서 금융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스노우플레이크, 아이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날씨와 관련된, 물과 관련된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물을 갖다가 금융이다라고 봤고, 이 물이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 금융도 여러 가지 어떤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를 이용한 이제 네오뱅크라고 이제 유럽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클레어리라고 하는 가상의 이제 여자가 이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오뱅크를 이용해서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냐. 첫 번째는 KYC 기능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핸드폰도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요. 뭐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내가 이 하이드로 앱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스 다큐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를 마치 얼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문서에 있어서의 어떤 보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집을 대출할 때 받았던 서류들이 일부 나의 어떤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조작이 되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간단하게 인증 절차를 해서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지불 또한 가능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AI 프로텍션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나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아이언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API들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종합을 한 후에 여러 변수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산을 배분화할 것인지에 대해 조정을 한 다음에 이런 아이언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가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된 것들을 통해서 대응 전략을 딸 수 있도록 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API부터 시작해서 아이언까지 여러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저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보험, 그리고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까지 여러 군들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이드로라고 하는 코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키포인트적인 것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것도 저것도 조금씩 이렇게 다 어느 정도 해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덜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API의 개발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출발점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블록체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금융 부분이 좀 더 각광받게 될 경우에 해당 토큰이 더 부각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드렸던 코인은 하이드로 코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코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